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초 튼튼반 20강 진행할 차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간의 합생극 두 번째 생하고 극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합이 좀 중요해서 지난 시간에 합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하고 극은 그닥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오행에서 생극 재화가 있는데 천간에서도 생극이 있고 지지에서도 생극이 있습니다. 근데 지지는 생극 플러스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복합적 요소가 서로 비빔밥처럼 들어가는 요소고 천간에서는 형충회합이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심플하게 생극, 극 안에서 합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천간생, 천간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간의 생. 천간 글자들끼리에 서로 생을 해준다라는 요소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후반부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주 8개의 에너지는 그 8개의 에너지를 그냥 각자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각각의 에너지를 서로 섞어 쓰거나 밀어주거나 도와주거나 지원해주거나 해서 상호 혼합, 상호 관계를 맺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내가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한 반에 한 20명 정도 학생이 있다고 해봐요. 뭐 쟤는 체육을 잘하고 얘는 미술을 잘하고 얘는 음악을 잘하는데 뭐 얘는 또 이걸 못하고 이걸 못하고 어떤 애는 다 못하고. 근데 이 아이는 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가 좀 수학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옆에 있는 쟤가 수학을 도와주면 같이 수학을 잘해. 옆에서 수학을 안 도와주면 수학을 못해. 옆에서 체육을 도와주면 애가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데 혼자 하라 그러면 잘 안 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상호작용이 안 나타나는데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붙여서 움직이게,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이렇게 붙여서,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붙여서 움직이게 하면은 상호작용이라는 미묘한 아주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생극 관계다.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천간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우선 생은 도와주다, 밀어주다, 지원해주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근거가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거가 되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무슨 학교에서? 족보 있는 데서 배웠구나. 근거 있는 학문이네. 이런 경우가 인성이 관성을 가질 때 얘기해요. 너 그 돈 어떻게 벌었어? 저 무슨 일 해가지고요. 제가 무슨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벌었어요. 돈을 벌만하네. 그게 일종의 재성이 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돈에 근거가 있구나. 너의 지식에 근거가 있구나. 너의 명예에 근거가 있구나.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하는 존재는 A가 B를 밀어주다 또는 뭐 B가 A를 밀어주다 이제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유정한 생과 무정한 생 발음을 잘해야 돼요. 유정한 정이 있는 생과 무정한 정이 없는 생, 원칙적인 생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은 한쪽이 한쪽을 도와주거나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두 번째, 생을 받는 오행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참고할 사항이죠. 삭감, 뭐 줄어들거나 빼거나 하는 현상이 생겨도 다시 회복된다. 재성의 삭감, 내가 다루는 돈에 대한 삭감이 생겨도 그 돈을 밀어주는 기운이 나한테 있으면 없던 돈이 없어졌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생긴다. 예를 들어서 낚시 기술과 내가 잡은 물고기는 결과물이고 낚시 기술은 그 물고기를 잡게 만든 근거가 되는 기술이죠. 내가 물고기를 잡을 줄 몰라. 근데 지금 내 앞에 물고기가 생겼어. 그 물고기를 다 먹고 나면 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내가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나가서 하면 되죠. 우리 집에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으면은 뭐 과일을 다 먹고 나도 내년에 또 열릴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더라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생을 받는 오행이 있으면 그 생을 해주는 오행이 있으면 생을 받는 오행은 설사 다치거나 빠지거나 부족해지더라도 다시 채워진다. 삭감이 생겨도 다시 회복이 된다. 다음 세 번째. 이 생을 주고받는 오행은 서로를 극으로부터 상호 방어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개의 에너지가 A가 B를 생해주고 또는 B가 A를 생해주는 관계로 둘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아주 강력하죠. 그런 경우에는 웬만해서 안 망가집니다. A를 공격하러 들어오면 B가 막아주고요. B를 공격하러 들어오면 A가 막아주게 되는 형태가 있죠. 마치 집안에 형제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서로 사이가 돈독한 관계인데 서로 생해주는, 뭐 동생이 형을 도와주거나 형이 동생을 도와주는 관계가 있어. 가령 부모님이 동생을 좀 혼내려고 그래도 이 녀석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 막 그러려고 해도 형이 아유 얘는 게임으로 학교 가라, 얘는 게임으로 성공할 아이예요, 어머니께서 좀 에이 게임 하기 좀 내두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 상호 보완 관계, 상호 방어 관계. 이게 지난 시간에 합 배울 때도 제가 이런 얘기했죠. 합을 하게 되면은 서로 연대를 단단히 하여 공격받는 오행을 도와주게 된다. 이제 그걸 공격받는다는 의미는 극이 심하게 들어올 때, 적당한 제어가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제어가 심하게 들어오면 이게 매정한, 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나 못하게 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좀 과도한 극이 들어오는. 합리적인 통제와 지시를 내려주었어요, 이런 게 이제 유정한 극이 되는 거고, 뭐 매정한 극이 심하게 안 좋게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어요, 뭐 같은 거.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야, 저 소주 한 병 사오고 남는 돈은 네 가져. 아유, 땡큐죠, 이러면. 땡큐죠. 소주 한 병 한 2,500원이면 사는데 슈퍼에서.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너 소주 2병하고 맥주 3병하고 오징어 하나하고 땅콩 좀 사오고 딱 5,000원 거슬러 와.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금통을 털든지 외상을 해갖고 오든지 어디서 훔쳐오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아무튼 갖고 와.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일진의 심부름 같은 느낌이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 회사의 상품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사장은 계속 나보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오래. 그것도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팔아가지고 오래. 안 그러면 널 자르겠대. 뭐 이런 형태는 무정한 극이나 매정한 극, 무정한 평가, 뭐 이런 형태. 정치권에서 맨날 나오는 말들이 말도 안 되는 사정과 감사를 통해서 뭐 검찰이 우리를 통치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내가 지금 무정한 극을 받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게 어딨냐,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뭐 얘기와 같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서로 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간에 상호 보완, 상호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즉 잘 안 망가진다 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십성 용어를 배우게 되면은 이런 상호 관계가 이제 십성용어로 나타나는 게 뭐 재생관, 관인상생, 식상생재 뭐 이런 형태들인데, 식상이 생재, 재성을 생해주다. 재생관, 재성이 관을 생해주다. 관인상생, 관이 인성을 생해주다. 이런 관계는 둘이 서로를 거의 완벽히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깨져요. 식상생재 같은 경우는 재성을 깨러 비경겁제가 우르르 들어오게 되면 식상이 야, 너 재성 공짜 어딨어? 나를 생하고 너희들도 와서 일해. 그리고 나서 같이 나눠가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식상을 깨러 인성이 들어와 버리면 재성이 야, 얘 나 돕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 건들지 마. 라고는 재성이 인성을 확 극해가지고 둘을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상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A가 B를 생해주고 B가 C를 생해주는 그런 생애 관계가 서로 이왕이면 연결돼서 붙어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두 개의 에너지가 서로 깨지지 않는다. 물론 그게 불리한 글자냐, 뭐 불리한 작용이냐, 유리한 작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집 옆에 소방서 있으면, 그리고 내가 평소 소방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잘 갖다 줬으면 불나면 우리 집부터 먼저 찾아온다. 불 날 징조가 보일 때부터 벌써 소방차 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정한 생, 무정한 생. 자, 우선 첫째. 같은 극성끼리, 즉 양간은 양간끼리, 음간은 음간끼리 생이 벌어질 때를 무정한 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럼 무정한 생은 나쁜 거고 뭐 유정한 생은 좋은 건가요? 라고 그러면 아니, 그냥 무정한 생은 그냥 원칙적인 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유정한 생은 거기에 정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남들 딱 주듯이 주는데, 누구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이모님이 계란을 하나 더 갖다 주시고 김치를 좀 더 수북히 갖다 주시기도 하며, 또 옆에서 아유 많이 먹어,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소주를 여러 병 시켜 먹었더니 한 병 빼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유정한 생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당사자는 잘 모르죠. 남들도 다 그러려니 하죠. 아니야, 본인만 그렇게 받는 거야. 본인만 다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유정한 생을 받는 관계, 유정한 관계가 되면 A가 B를 유정하게 생하면 A가 B를 좀 많이 생해요. 장점, B 입장에선 좋다. 단점, A가 쉽게 소진될 수 있다. A가 쉽게 소진될 수 있다. 가령 낭비벽이라는 한번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낭비벽은 뭐죠? 내가 가진 용돈을 내가 신나게 가서 쓰고 오는 걸 낭비벽이라고 하죠. 이게 일종의 나의 소비벽이 유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그냥 확 소진을 해버리는 거죠. 빨리 소진을 해버리는 거죠. 신나게 써버리는 거죠. 다음에 없죠.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A가 B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A가 B를 확 도와줘 버린 거야. 마치 집에 한겨울 한 3달 동안 날 장작을 2달치를 장작을 쌌는데 그냥 화끈하게 불을 뗀 거야.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장작을 다 쓴 거야. 그럼 2달째나 3달째가 되면 장작이 고갈이 날 수도 있죠. 물론 장작을 생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A를 B가 생해주고 있는데 그 A를 아무도 안 생해주면 A가 B 생해주다가 A가 고갈이 나버리는 수가 생기고요. 명리학 용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A가 B를 생해주다가 고갈이 나버리는 빨리 소진돼 버리는 경우를 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설계 아무튼 발음은 허비되다, 소비되다, 흩어지다 이제 이런 의미의 설되다, 흩어지다 이제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A라는 에너지가 B 여러 개를 생해주고 있는 경우에도 자칫하면은 A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기가 100kg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집 전자제품이 200kg 용량의 전자제품들을 동시에 가동을 했더니 그만 전기가 끊어져 버렸다. 전기가 발악을 하다가 그만 꺼져 버렸다. 회로가 두꺼비집이 타버렸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죠. 자, 이렇게 무정한 생에서는 딱 원칙대로 생해줍니다. 원칙대로 이게 설될 가능성은 없는 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라고는 플러스 알파가 좀 적다. 그냥 원칙대로 생해준다. 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마치 남자가 남자 일 도와주고 있고 여자가 여자 일 도와주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가 그냥 원칙대로 도와달라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남자가 도와주러 갔는데 미모의 여성이 막 이렇게 어머 너무 힘들어요.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옆으로 비키세요. 내가 몇 개 들어야 돼요. 저것도 들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이제 아싸 다 들어준다 했는데 다음날 남자가 뻗어서 안 나올 수도 있죠. 너무 심하게 일을 부려먹으면. 이런 경우들이 이제 유정한 생, 에너지 작용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플러스 알파 돼서 벌어진다. 이제 같은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천간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간, 음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천간에 갑이 목이 화를 생해주는데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생해주면 이게 플러스가 플러스를 생해주는 거죠, 지금. 플러스가 플러스, 이런 거. 갑이 병이 무, 이거 다 플러스죠. 무가 경을 생해주는 토생금, 플러스죠. 경금이 임수, 플러스. 임수가 간목,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해주는 관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음간끼리도 생해줄 수 있죠. 밑에 을목이 정화를, 정화가 기토를,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극들이죠. 기토가 신금을, 신금이 개수를 을목이 생해주는 관계다. 어떤 관계가 좋고 어떤 관계가 나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형태들.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들은 음양끼리의 생입니다. 유정한 생. 유정한 생은 필요한 곳을 찾아서 보완해주면서 생을 한다. 정이 있는 생이다. 유정한 생은 필요한 곳을 찾아서 보완해주면서 생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극성끼리 생을 하게 되면은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같은.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은 거. 장난감 잘 만드는 사람이 장난감 잘 만드는 사람을, 건축업자가 건축업자를 도와주는 것 같은 거.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성향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끼리 도와주는 형태. 근데 왜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라는 표현이 더 좋게 들릴까요?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비유를 하게 되자면은 이게 좀 강인한 강경파를 좀 중도파나 온건파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을 공부 잘하는 이화여대 나온 서울대 나온 엄마가 도와주고 있는 형태.
같은 형태가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공부를 하시느라 이게 밥이나 이런 거 뭐 죽을 끓여주거나 이렇게 뭐 병간호를 하거나 뭐 따뜻한 말을 막 이런 부분에서는 약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양간이고 너는 음간이면은 나는 막 진격하려고 그러는데 실리를 따지는 음간이 옆에서 양간이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뒤에서 챙겨주면서 밀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생을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생을 해주게 되면은 원하는 것을 생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보통 필요한 것을 생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 어머니도 대식가고 아들도 대식가요. 그 집에 비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어머니도 대식가고 아들도 대식가, 딸도 대식가. 그럼 어머니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무조건 잘 먹여야 돼. 자식도 무조건 잘 먹여. 그러면 자식이 맨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치킨 사오세요. 오늘도 피자 사오세요. 알았다. 치킨 피자 보너스로 갖고 갈게. 뭐 이러겠죠. 근데 만약에 음양이 다 그러면 자식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치킨 피자 사오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웃기고 앉았네. 너 오늘 굶어. 너 살 빼라고. 내가 다이어트 약 준비해주고 내가 야채 준비해줄 테니까 너 야채 먹어. 어머니 야채 싫어요. 고기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원하는 거를 해주는 어머니와 필요한 걸 해주는 어머니의 차이 같은 거죠. 음양이 조화를 맞추어서 생을 해주게 되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형태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게임에 빠져 있는 자식을 부모도 게임 중독이면 같이 게임하자. 뭐 이런 형태. 둘이 뭐 프로게이머 하면 잘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모는 게임을 안 좋아해. 대신 다른 걸 좋아해. 그랬더니 게임 기계를 사주지 않고 너 하루 종일 게임하느라 너 요거 부족하지. 그러니까 요 운동용품 내가 사줄 테니까 너 저 게임기 사달라니까요. 아니야, 너 운동용품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다르면서 생을 해주는 경우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해줄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단편적인 에고 입장에서는 닥치고 먹을 거나 사다 주지 왜 야채를 사와. 닥치고 게임기나 사다 줄 것이지 무슨 운동기구야. 단기적으로는 같은 극성끼리 좋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음양의 조화를 맞추면 좋은 거고 뭐 음양의 조화가 안 맞으면 나쁜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체로 돈 좀 버신 분들이 배우자 찾을 때 누구 찾아?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 뭐 같이 돈 잘 버는 사람, 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막 이런 사람 찾잖아. 이런 사람이. 저희 친형이 그 약간 자본 만능주의자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쌍천을 귀인을 가지신 귀인이신데 근데 저희 형수는 제 친형수는 근면성실한 개미 같은 직장에서 한 푼 두 푼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모아야지. 그 대기업의 간부 사원이세요. 형수는 대기업의 간부 사원인데 저희 형님은 3, 4년 전에 금융 광풍이 불 적에 외국계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전업을 해가지고 막 주식이나 금융 투자 재테크 뭐 이런 쪽을 이제 부동산 재테크. 저의 형의 논리는 야, 언제 월급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살아가지고 언제 파이어족 될래? 뭐 언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래? 근데 형수는 그러다가 한 방에 다 날리면 어떡할 거야?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둘은 음양의 조화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이 별로 안 좋아요. 둘이 음양 조화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투자족이었으면 불꽃같이 성장했다. 그냥 불꽃같이 망해버리는 수가 생기겠죠. 이제 둘 다 월급쟁이, 성실, 노력, 개미판. 살림이 벗어나지 않겠죠. 그 범위 내에서. 둘이 조화를 맞추니까 이쪽이 유리할 땐 이쪽이 잘 되다가 또 이쪽이 유리할 땐 이쪽이 잘 되다가. 근데 형한테 이민년 2022년에 부동산 폭락하고 주식 폭락했는데 그래서 형 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 말, 나 1년간 쉬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대단하시다. 2022년에 재테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다 주식 다 팔고 일단 딱 주식시장 관망한 사람들이 윈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윈이죠. 진짜 얄밉게 잘 피해가네 우리 형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런 느낌들. 자, 그래서 이게 생도 이렇게 음양 관계가 있다. 이게 유정하냐 무정하냐에 따라서 그런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음과 양끼리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거. 이게 실제 이제 이제 십성으로 배우게 되면은 이게 간목일주가 상관을 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양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음관적 재능을 펼친다 같은 거죠. 양간이 양간적 재주를 펼치는 게 아니라 양간이 음관적 재주를 펼치는 거 어떤 느낌이죠?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렇게 바느질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 뭔가 쌈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 협상을 잘해. 이렇게. 쌈 잘할 것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머리가 스마트해. 그래서 막 금융업으로 돈을 벌고 멋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완벽하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할 수 있죠. 두 개의 에너지가 결합될 수가 있으니까. 양간적인 요소와 음간적인 퍼포먼스. 양간에서 음간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음간에서 양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음간에서 양간 퍼포먼스 나오는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시끄러워 죽겠어, 정말.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뭐 탱크 트레일러가 지나가나? 해가지고 창밖을 딱 보면은 배달 오토바이가 그냥 한 1km 전부터 부악 소리를 내면서 와가지고 그냥 샹 하고 지나가. 아니, 소방차나 무슨 구급차가 그런 소리를 내고 가면은, 열심히 하세요. 그러겠는데. 엄청난 굉음을 내고 달리는데 음간 오토바이. 이제 이런 요소들도 될 수 있죠. 또 반대로 막 이렇게 육중한 모습을 가진 트레일러인데 아주 조용히 스무스하게. 그것도 멋있네. 이제 이런 요소들이 될 수 있죠. 자, 음양끼리의 생은 유정한 생이고요. 유정한 생은 필요한 곳을 찾아 보완해준다. 보완해주면서 생을 한다. 이게 정의 있는 생이다. 그래서 보통 에너지의 흐름이 좀 강하게, 에너지의 흐름이 강하게 작동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도와준다인 거지, 많이 도와준다. 특히나 음간이 양간생 해줄 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죠. 음간이 양간생 해줄 때 어떤 거예요? 을목이 병화. 음간이 양간생 해줄 때 이런 거. 밑에 있는 줄. 을목이 병화생 해주고 있는 막 그런 모습. 을목이 병화를 생해준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을목이 이거 병화 생해줄 수 있겠냐? 야, 풀떼기가 야, 이거 병화 생해줄 수 있으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을목이 병화를 생해주기도 하고요. 병화가 을목을 키워주기도 하고 보통 그런 상생적 요소로도 봅니다. 정화가 무토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겠냐? 라는 것들이 정화가 무토, 이게 화생토 같은 경우가 어떤 불상이 주머니 난로, 구들장, 보일러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죠. 화의 에너지를 안정되게 유지 지속시켜서 한꺼번에 화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화의 에너지를 오래도록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좀 에너지 저장 장치, 스토리지, 이런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서로의 궁합을 맞추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가 경금을 생한다. 신금이 임수를 생한다. 계수가 간목을 생한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 그래서 계수가 간목을 보고 있으면은 이 간목이 지속적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생을 받고 있는 에너지는 생을 해주는 존재를 통해서 생을 받고 있는 에너지가 설사 훼손을 당하고 망가지더라도 다시 재생된다. 마치 사람의 피부가 상처를 입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처가 아무는 것. 이런 작용들이 이어질 수 있죠. 가령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운에서 경금이 날아들어가지고 운에서 경금이 날아들어서 간목을 꽉 약화시켰어. 간목의 기운을 꽝 하고 눌렀어. 옆에 개수가 있으면은 금한테 야, 너 얘 극하지 말고 와서 나 생해. 아까 저 탐생망극이라고 들어보셨죠? 생과 극이 합쳐지게 되면 생과 극의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 생이 우선한다. 경금이 간목을 때리러 들어왔는데 이 개수가 야, 간목 때릴 시간에 나 생해. 그러면 경금이 들어와서 간목 한두 대 때리려다가 아유, 개수가 계셨군요 하고는 개수를 생해서 오히려 수생목으로 전환시켜 주게 되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몇 대 얻어맞고 찌그러졌다가 다시 개수가 나를 회복시켜 준다.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개수일주가 간목상관을 쓰고 있는 형태가 되면은 이 개수일주가 간목의 재주를 부리고 있었는데 경금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간목 승인받고 허가받고 해. 야, 이거 심사받고 해. 이거 결제받고 해. 그러고 있는데 야, 이거 결제할 시간에 나나 좀 생해줘. 나 지원해줘. 나 지원해주면 내가 이거 간목할게.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 천간에는 합생극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제 합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생하고 극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짧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천간의 극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극. 제가 천간극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명리계에서는 천간극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천간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간충. 천간